조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망원에서 방화대교 앞까지 1시간 만에 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습니다. 제가 팔이 상태가 안 좋아서 천천히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에 왔다는 것은 조류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지 제가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간에 잠깐만 쉬다가 오늘은 제가 50번 정도 탄 패더크래프트 위스퍼 XP 포이딩 카약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패더크래프트 카약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패더크래프트 카약은 캐나다 브랜드인데요. 패더크래프트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포이딩 카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XP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카약의 이름은 패더크래프트 위스퍼 XP입니다. 패더크래프트 위스퍼란 모델은 있는데 그것은 러더가 달리지 않은 모델이에요. 러더가 달려서 XP 모델로 변경이 돼서 나왔고요. 이 카약은 제가 4번째 주인입니다. 첫 번째 주인이 780만원 주고 사신 물건이에요. 아마 제가 내력을 살펴보니까 2012년 정도에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카약이 벌써 8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인분들이 이 카약을 바다에서 타신 것 같아요. 바다에서 좀 험하게 타셨는데 그 숫자를 세보니까 15번 미만입니다. 제가 이 카약을 50번 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카약 사용 횟수가 약 60번에서 65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포이딩 카약을 써보니까 이 카약을 관리를 대충 하고 썼을 때 약 1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꼼꼼하게 그 관리를 하면서 타면 약 150번 정도까지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골격 같은 경우 이제 알루미늄 골격 같은 경우도 좀 수리를 하면서 사용한다면 거뜬히 200번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일반인이 사용한다면 100번에서 150번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체 모양은 고형 카약과 비교해도 그다지 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양이 잘 빠졌고요. 딱 봐서 조립식 카약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또 모양도 예쁩니다. 그런 만큼 또 이 포이딩 카약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타본 카약으로 봤을 때 고형 카약과 견줄 수 있는 카약은 이 패더크래프트 카약과 나트레이드 나락이 유일합니다. 캐나다산 그 트랙 카약이 있지만 트랙 카약은 러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타기에는 좀 힘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형 카약과 견줄 수 있는 카약, 어디까지나 견주는 겁니다. 동등하진 않아요. 그런 카약은 2개밖에 없고요.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자 보면 뭐 패더크래프트나 이 지금 그 나락 같은 모델들도 P 카약의 80%, FRP 카약의 80% 정도 성능밖에 안 납니다. 그거는 뭐 포이딩 카약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보다시피 포이딩 카약에 이 러더까지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러더가 장착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굉장한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좀 공기 주머니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좀 안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게 해치가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앞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약을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패들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카약이 뒤집어졌을 때 다시 올라타기 위해서 패들 플로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물을 빼기 위한 펌프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스펀지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갖추고 타는 게 기본이고요. 그럼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패더크래프트 위스퍼 XP의 경우에는 이렇게 C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약이 뒤집어졌을 때 이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삭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벗기면은
이렇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이렇게 보다시피 지금 알루미늄 지금 골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을 한번 촬영해 볼까요? 이게 어두워서 안 보일 텐데, 네, 이 조리식 폴딩 카약의 문제가 뭐냐면 이 알루미늄 골격과 골격 사이가 이렇게 지금 방수천 하나로만 돼 있어서 물에 들어갔을 때 얘가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압력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카약이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물 위에서 고형 카약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철퍼덕 하면서 저항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딩 카약은 고형 카약보다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30년 넘는 아파트에 살아서 주차할 장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5m가 넘는 카약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폴딩 카약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딩 카약을 한두 번 써보고 너무 힘들거든요. 이 조립하고 다시 해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타보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서 고형 카약이 아니라 폴딩 카약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아마 2인승 카약이 아니라 이렇게 1인승 카약만 단독적으로 폴딩 카약만 쓰는 사람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저가 유일할 것 같아요. 대부분이 폴딩 카약도 갖고 계신데 해외나 섬 투어를 갔을 때 사용하시지 저처럼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가 카약을 탄다고 할 때 고형 카약을 추천하지 폴딩 카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캠핑 같은 거 갔을 때 텐트를 치고 접고 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카약을 놔둘 데가 없다. 그럼 폴딩 카약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이게 러더 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50번 넘게 타다 보니까 지금 이거하고 지금 알루미늄 골조하고 헐거워졌어요. 헐거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제를 이렇게 사용해서 조금 더 튼튼하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여간에 뭐 나트레이드 나락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패더크래프트 폴딩 카약 괜찮은 카약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더크래프트 폴딩 카약인 위스퍼 XP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립을 하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 카약의 80%, FRP 카약, 투어링 카약을 말하는 거죠. C 카약이나 그 카약의 70% 성능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폴딩 카약은 50%에서 60% 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P 카약의 80%, FRP 카약의 70%까지 나온다는 거, 대단한 강점입니다. 카약은 조립하고 나면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만 조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폴딩 카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운용하셔야지, 덜컥 나는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폴딩 카약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두세 번 타보고 팔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 폴딩 카약만 운용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카약이에요. 네. 그러나 자기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자기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패더크래프트 위스퍼 카약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했지만, 예. 출발지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은 짧은 카야킹이었지만 그래도 팔이 안 아파요.
워낙 천천히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올라가서 분해하는 동영상 조금 찍고 패더크래프트 카약 그 리뷰에 첨가하려고 합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슬로프로 가겠습니다. 카약을 분해할 때 자잘한 부품부터 이렇게 분해하고요. 이게 지금 뒤쪽에 지금 이 골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짐을 넣을 수 있고요. 사용한 것은 바로바로 말려주지 않으면 정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빼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물건을 가져왔을 때 여기가 부러져 있었어요. 이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저가 4번째 주인인데 여기저기 파손된 데가 많았어요. 이것도 부러졌고, 그 다음에 선체 뒤 후미 부분에 구멍이 뚫렸었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잔상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한 5군데 정도 패치를 붙였어요. 뭐 물이 셀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보강을 해놨습니다. 중고 가격 치고는 그래도 좀 있게 250 갖고 왔는데 원래 가격이 780만원인데 250에 가져왔죠. 그런데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예, 아무튼 간에 이렇게 프레임 분리하고 지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여기 구멍이 크게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메웠고요. 예쁘게 재단해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잔상처들이 처음 가져왔을 때부터 아주 심하게 많았습니다. 전 주인들이 몇 번 타진 않았는데 바닷가에서 굉장히 세게 그렇게 타신 것 같아요. 잔상처들은 어쩔 수 없고 물만 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벌써 처음 구매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갔어요, 고무가. 그래서 덧대서 이거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카약을 분해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지금 메인 프레임을 다 접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 텐트처럼 이렇게 다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지대인데 지지대가 이런 데가 뾰족하기 때문에 쓰다 보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합을 해서 이런 부분은 그 찍찍이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패더크래프트 위스퍼 XP 패더크래프트 카약 전부 다 가방 하나에 5m 짜리 카약이 들어간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나트레이드 나락도 굉장히 좋은 카약이지만 가방 2개, 그 중에 가방 하나는 1.5m 거든요. 차에 싣기가 참 애매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 크기의 가방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아주 특징 중에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